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자산 14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7건에 대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진 7건에 대해서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에 대해서도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한 건 총 14건. 법원은 이 중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한 총 금액은 약 5,600억 원.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 원보다 많습니다.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 금액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많은 이유는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 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646억 9천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 원으로 법원은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진 7건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에 대해서도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성남도계공의 가압류 신청의 담보 제공 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 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한편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신호 위반과 역주행을 하며 달아난 오토바이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관은 순식간에 사라진 오토바이를 시민의 제보로 검거했는데요. 난폭 운전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40대 배달 종사자로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신호를 위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번화가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합니다. 신호 위반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정차 지시를 했지만 오토바이는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도 여러 차례 하고 중앙선 침범도 하고 그리고 또 보행자도 한번 칠 뻔했어요.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었고. 차량 사이를 빠져나간 오토바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찰차는 주변을 배회하며 흔적을 찾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경찰관을 향해 손을 뻗어 오토바이가 도망간 위치를 제보합니다. 오토바이 놓쳐서 주변에 순찰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민 한 분이 이제 급하게 저희 경찰차 보고서 불러 세우신 다음에 저쪽 건물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거기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오토바이를 주차한 운전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건물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경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주 후 불과 5분여 만에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난폭 운전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40대 배달 종사자로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신호를 위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 지시에 불응한 오토바이 운전자. 그가 도망간 거리는 단 1km였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추운 겨울이면 고급 충전재인 거위털이 들어간 패딩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소비자원이 조사해보니 사실은 무늬만 구스다운인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사들은 향후 구스다운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주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연합뉴스TV는 단독 보도를 통해 무신사에서 거위털이라고 표기된 채 판매됐던 노스페이스 패딩의 충전재가 사실은 재활용 오리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스페이스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환불 조치에 나섰는데 소비자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비자원 조사에서 유사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W컨셉,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패션 플랫폼 상위 4개사에서 30만 원 미만 패딩 24종을 선정해 조사했더니 약 30%에 해당하는 7개 제품에서 문제가 적발된 겁니다.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서 구스다운이라며 판매했던 제품들입니다. 조사해보니 사실은 오리털이 들어간 덕다운이었습니다. 상품명에도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했지만 실제 옷을 살펴보면 버젓이 덕다운, 오리털이 사용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거위털 비율이 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구스다운이라고 판매하려면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는데 5개 제품은 거위털이 6.6에서 57.1%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7개 업체는 제품의 상품 정보를 수정 또는 판매 중지했으며 소비자 교환 환불 실시 계획 등을 개신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솜털과 깃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성 혼합률이 실제와 다른 사례도 2건 나왔습니다. 플랫폼사들은 향후 구스다운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술이나 담배처럼 SNS도 청소년들에게 해롭다고 본 건데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호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16세 미만의 로그인을 막는데 로그인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볼 수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유인 기자입니다. 14세로 등록된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을 누르자 16세가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호주에서 현지 시간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With one law, we can protect Generation Alpha from being sucked into purgatory by predatory algorithms described by the man who created the feature as behavioral cocaine.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X 등 10개 소셜미디어가 대상입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업체는 우리 돈으로 최대 485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든 건데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Because there's so many mental health implications, and to take that off my hands and leave it to the government to decide. It would be fine for some people, but for some people it would worsen their mental health because you're sending the isolated, alone people back. 유튜브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호주의 한 민간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호주의 이번 실험은 덴마크처럼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인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호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16세 미만의 로그인을 막는데 로그인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볼 수 있을 때도 있어 실효성 논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유인입니다. 올해 전체 1순위로 프로야구 키움에 입단한 박준현 선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학폭이 아니라는 교육당국의 첫 판단이 최근 학폭이 맞다고 뒤집어진 건데요. 구단은 우선 선수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유니폼을 입은 박준현. 앞서 지난 5월 같은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가 박준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준현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천안교육지청에 학폭 아님 결정이 나왔지만 학폭 의혹 꼬리표는 박준현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논란에도 박준현은 떳떳했습니다.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성부터 대고 그다음 야구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야구보다는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키움구단 역시 천안교육지원청 처분을 근거로 지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당국의 판단이 뒤바뀌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회의를 연 결과 박준현에게 내린 학폭 안임 처분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 행위라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준현에게 학폭 처벌 1호에 해당하는 서면 사과를 명했습니다. 위원들은 박준현이 야구부 선수를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힌 부분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준현이 해당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키움은 일단 선수 입장이 결정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O 규약에 따르면 드래프트 참가 당시 제출하는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명 무효화 또는 참가 활동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준현은 드래프트 이후 학폭 처분이 뒤바뀐 첫 번째 사례인 만큼 KBO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규약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초원입니다.